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5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 어휴,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무더위에 아주 그냥 몸살이던데 다들. 네, 날씨도 굉장히 습하고. 습한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운 말이에요. 거는 그냥 그런데. 네, 습한 게. 제가 사실 지난주에 대구에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왔거든요. 잠깐. 데프리카? 와, 기차문 열리는데 그냥 땀 필요 없어요. 우와. 네, 그렇게 갔다 왔는데 아 진짜 덥더라고요. 네,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 나오는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는 그 느낌이 진짜 예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에요. 밖에서 일하면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러다 일사병으로 사람 죽는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구나 싶은. 그렇죠. 네, 특히 뚱뚱한 사람들은 더 농담입니다. 정부가 전세금을 1,000억 돌파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부가 어떻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크게 전세금이 내려가고 또 갭 투자에 의해서 갭 투자자들의 그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에 따라 전세금이 또 내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특별한 조치를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보증금을 반환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잖아요. 특별한 조치. 우리가 사실 별별수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했었던 부분이 이건데, 전세금 불안하면 뭐 하라고? 보험 가입. 들어라. 그래서 그 보험을 가입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으신 분들이 지금 1,000억이 돌파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대신 지급해준 보증금의 30배가 넘는 상황인데요.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1,000억, 상반기에만 1,000억을 넘게 돌려줬고요.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34억 원이었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대위 변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HUG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주택 구입자금 보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이라는 40대를 위한 보증 상품이 3개가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네. 그리고 홈페이지는 많이 바뀌었는데 예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HUG가 오늘 29일부터 전세 기한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 보증이라는 것을 과거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만 했었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세금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보증 상품을 이용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특히 저는 갭 투자가 굉장히 유행했었던 지역들, 뭐 계속 매스컴에 나왔었던 그런 지역들의 세입자라면 꼭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또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9월부터 카카오톡의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보증을 받아요. 그럼 나라에서 보험 가입했으니까 돈을 주죠. 그러면 이제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나라 돈은? 이제 나라가 대위 변제 해줬으니까 음. 그 채권을 가지고 음. 경매를 넣든 음. 뭐 그 채무자를 압박해서, 이제 채무자는 임대인이죠. 음. 받아내겠죠. 아, 그래요? 구상권 청구하겠죠. 빚 독촉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어떤 방식의 독촉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에서 음. 주택을 경매 넘겨가지고 나오는 그 돈을 통해서 이제 보증금 돌려준 거 회수를 하고 부족하면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채무자를 압박해서 받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음. 이제 문제는 그거죠.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8천 들어 있었는데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대위 변제 해주고 이제 경매를 넘겼더니 정부가 이 경매를 넘겨서 이 집을 팔았는데 7천만 원 나왔어. 그럼 1,00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네. 이 채무자를
쫓아다니면서 1,0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았어. 1,000만 원 손실 떠하는 거죠. 예, 이런 집이 100채야. 그러면 얼마예요? 10억? 예, 10억 떠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채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러한 이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이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와. 손해가 많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금 국세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망하는 거야? 이 상품 계속 팔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일단은 보험료 받은 거 가지고 네, 상계 처리하겠죠 일부는. 예.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국가가 손실을 봐야 된다. 이거는 또 형평성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아직까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상대적으로 하라 얘기는 많이 하지만 네. 실제 안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터질 만한 게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상품으로 개입해 진짜 우리 상식처럼 전세는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죠. 다 가입해. 그럼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면 일단 감당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일단 세입자는 길거리에 나앉으니까 사실 민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네. 정부가 떠안아서 대신해 준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뭐 이제 아직 뭐 그 정도 얘기할 부분까지는 아닙니다만 결국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 채무를 대위 변제해주고 뭐 이제 이런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보험료를 올리겠지. 이 제도가 보험료 올리면 이제 가입 안 하겠지. 이 제도가 계속 유지돼 국세가 투입된다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추후에 확장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금액이 1,000억이면은 그것도 상반기에만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아요. 일단 대위 변제해서 나는 받아야 안 큰 되는데 금액 같은데. 1,000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1,000억이 손실이 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거 까보면 그렇죠. 똔똔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경매했더니 다시 똔똔 시켜야죠. 그렇게 될 수 무조건. 있잖아. 네. 3억 지옥까지 쫓아가야 전세 3억짜리 330채예요. 사고가 네. 난 게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럼 330 얼마 집이 몇 갠데 임대주택이 몇 갠데 1,000억 하면 엄청 1,000억 손실 났어. 그게 아니라 그냥 돈 돌려 구상권 행사하기 위해서 이거 해준 대변적인 게 1,000억이란 얘기인 거고 3억짜리 2억짜리면 500채 정도 수준인 거니까 이게 엄청 큰 건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기사에서는 작년 34채 30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만큼 보험이라든가 이런 상품이 낯설었고 그래서 이제 가입한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지 않았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난 2, 3년간 매매가는 되게 올랐지만 전세가는 되게 좀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뭐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생겼고 지방 좀 무너지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세입자가 똑똑해져야 되고요. 그래야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해관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임대인이 불리한 조건에서는 임대인이 보험 가입 비용을 내주는 게 맞는 거고요.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내주는 게 맞습니다. 즉 대위 변제를 통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죠. 실제는 떨어졌지만 안 떨어진 것처럼 해서 대신 임대인이 보험료를 내주고 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런 식의 방법들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갭 투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잠수 타면 끝이다. 손해보는 뭐 정부에서 떠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쫓아갑니다. 네. 그 해당 부동산에서만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채무 관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물건에도 전부 다 뭐 압류하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무리한 갭 투자는
좀 삼가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그렇고 해주시기를 좀. 다음 주에 추적 60분에서 뭐 갭 투자 뭐 이거 뭐 방송한다 그랬던데. 아 그래요? 네. 네. 갭 투자 강의하는 사람. 아 또 조사해서 또 털어? 네, 뭐 아무튼 추정 60분에서 뭐 하나 보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갭 투자라고 해서 뭐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해서 큰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이런 식의 후유증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고민해 보시면서 갭 투자 자체를 뭐 전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갭 투자만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다양하지 않아서 특별히 나눌 이야기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도 수장님이 화려한 언변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주셔서 무사히 방송 물량을 뽑은 것으로 오늘 자축하면서 네. 자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